그러니까 아내 박채은 씨는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남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상태라서 공판 때 모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미소를 보였다. 얼마나 애틋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채윤 씨도 그렇고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요. 두 사람 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최순실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최순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진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던 부분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막급하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저 공판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비선진료 행위들,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판 내용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아요. 어찌 보면 저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박 전 대통령의 홍보 영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광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면서 그 피격대, 상처를 입었던 얼굴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아픔들을 딛고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좋아서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줬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아무래도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비선 진료진들을 통해서 이 미용 시술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저렇게 저 두 부부에게도 재판정에 서게 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입증에도 좀 박차를 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는데 김병민 의원께서는 좀 애틋했다라고 평가하시지만 저는 전혀 동정의 여지가 이들 부부에게는 안 갑니다. 단호합니다. 이유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 비선 문제와 상관없이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가 특히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고가의 명품백, 즉 뇌물과 현금 건네는 등 다양한 로비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뒤로 수많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허욱 기자의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안종범 수석의 부인이 안 전 수석에게 박채윤 씨가 두고 간 가방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자 안종범 수석이 놔둬요 그거 라고 문자도 공개됐다는 거예요. 전 전혀 동정이 안 갑니다. 전혀 동정이 당연히 안 가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김영재 원장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품 가방 그런 거를 그 하나도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금품까지 해가지고 수천만 원어치의 지금 뇌물을 제공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추석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이건 추석 선물 또 받아야 되는데 하니까 추석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종범 전 수석이 그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들의 어떤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종범 전 수석한테 접근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불렀을 때 갔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르니까 갔겠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하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와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의 그 기간의 사업을 확정하고 뭔가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아까 무지와 아까 이제 오판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회 이렇게 됐다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권력이 무상하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다니면 건불 5년이잖아요. 건불 5년이다. 건불 5년인데 실질적으로 레임덕을 빼버리면 건불 4년인데 이번에는 4년도 못 채우고 그냥 임기가 딱 4년 끝나지 않았습니까? 건불 3년 반이다. 그래서 건불 실질적으로 한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소위 말해 태양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이제 권력을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그 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탈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속성을 잘 모르고 그걸 정상적으로 해서 병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깝게 해가지고 뭔가 뇌물 주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거의 결국에 귀결이 아닌가. 결국엔 사필 규정에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문자 많이 쓰시네요. 건불 3년 반 사필 규정. 건불 그는 많이 쓰는 말이고. 알겠습니다. 박채윤 씨와 김영재 부부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법과 원칙대로 죄를 지었으면 법과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리프팅 씨를 안 주셨어요? 라고 재차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건데요. 왜 우리 주치의가 씨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라고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영재 원장이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2014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김영재 원장이 첫 만남 때
실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저 실이 아직 말 그대로 이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뭐랄까요? 턱선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그렇죠. 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이제 여성이고 어쨌든 예. 그 상처 때문에 안면 비대칭증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외모에 대해서 그게 뭐 예뻐지려고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좀 콤플렉스 많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아마 상처만 보였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성형실을 이용을 하면 저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지. 상처 치료용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허가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박 대통령이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저기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왜 김영재 소위 말하는 비선 진료를 받았겠습니까? 그 소위 공식적으로 있는 라인에 있는 주치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못하게 하고 좀 막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선 진료에 그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조금 과잉된 욕심이었고 무엇보다 그 의료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은 그 허가받지 않으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치의들은 걸 좀 막으려고 했던 상황. 그리고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고 어쨌든 그 뭐 비선으로 진료를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다 얽혀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예. 저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게 조금 놀라운 부분이긴 하네요.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저곳에서 한 취재 기자를 노려본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노려보고 들어가서 야 잠바 내놔봐. 후배 검사에게 잠바를 제공받아서 팔짱을 끼고 황제 수사를 받았던 것 엊그제 같은데 오늘 세 번째 검찰과 특검의 소환이 됩니다. 포토라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붐마이크가 도착을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 잠시 후 도착하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저 포토라인에서 우 전 수석이 뭐라고 말할지도 기대하고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김영재 원장으로 돌아와서 윤태호 실장님, 제가 김영재 원장 부부를 동정이 안 간다고 했던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이 상처에 대한 컴플렉스와 상처 또는 아픔 이걸 김영재 부부가 악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걸어가지고 이제 뭐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발언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점점 안 좋아질 게요. 옛날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에 검찰 복도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는 사람도 피한다, 두려워한다, 뭐 사면 된다 그러더라 이랬잖아요.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연루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 뭘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우리 안 다뤘지만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 전임자가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되게 꺼려졌었다. 근데 이제 전임자 박준우 전 수석이 대통령께서 세세히 챙기십니다. 라고 나한테 말했다. 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뭐 약간 한 거를 좀 부풀려서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이제는 화살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그렇죠. 시작한다. 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뭐 여론의 방패막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도 박 대통령의 향후 공판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다 한 명 더 오늘 저 나가는 우병우 전 수석 이 뭐라고 말할지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통령이 시켜서 다 한 거다. 이분이 그 앞에는 예. 그랬어요. 자기는 지시하면 내리고 보고하면 올리고 맞아요. 중간에 가교 역할이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한테 가중되는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